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여러분들 이 보이는 아기들이 눕는 침대 있잖아요. 이렇게 보호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아기 침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그 아기 침대라고 해야 되나? 아기 침대 요람? 저도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자는 그 칸막이 돼 있는 그 그쵸. 침대 얘기하는 건데. 네, 애기들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네. 쳐져 있는 거. 네, 그쵸.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되게 특이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게 된 사연이냐면, 그러니까 제 후배의 친구의 누나가 겪은 일을 제가 듣게 된 거거든요. 아, 좀 전해서. 네, 전에 예. 갖고 들은 거죠.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전에 들은 얘기인데 되게 흥미가 돋아갖고 사연을 얘기해 드리는데 예. 이 얘기 같은 게 2주 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오?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쉬는 날 취미생활이라고 딱히 할 게 없어갖고 낚시 다니거나 게임하거나 그러는데 그날은 집에서 쉬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는 후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형 혹시 아직도 낙야특집에서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얘기했죠. 나 지금 딴 데로 이직했고 지금은 그쪽에서 일은 하지 않는다. 왜 무슨 일이냐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형 진짜 미안한데 내 친구가 그쪽으로 관련된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도저히 내 인맥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형밖에 없어갖고 형한테 연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무슨 일인데 뭐 귀신 씌었냐 뭐 귀신 나오냐 막 이렇게 뭐 물어보니까 자기도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자꾸 무당을 잘 아는 사람이 없냐라면서 수소문을 하면서 주변에 막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감독님이랑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하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뭐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뭐 일단 나한테 연결을 해줘봐라. 내가 사연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알았다. 그러면은 그 디스코드에 이제 초대를 해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방을 팠어요, 저희가. 예. 방을 파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분명 당사자가 아닌데도 되게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나는 이런 쪽으로 일을 했었고 그쪽이랑 관련돼가지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연을 듣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연이면은 내가 연계를 좀 해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한숨을 푹 쉬더니만 한다는 말이 아는 누나가 한 6개월간 잠수를 탔다가 연락이 됐대요. 네. 거기까지 들으면 사실 별일은 아니잖아요. 뭐 잠수 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내가 그 누나랑 되게 친했는데 그 누나가 잠수를 타는 6개월 동안 무당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당집에 흔히 가면은 막 한복 입고 막 손님 받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옆에서 잡일하고. 예, 그런 일을 6개월간 잠수를 타면서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최근에 도망친 건지 아니면 일을 그만둔 건지 다시 연락이 연결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의 사연을 저한테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누나한테 들었던 사연이 어떤 거냐면 그 누나분이 점을 보러 갔는데 너무 용하더래요. 너무 용해갖고 자주 점을 보러 갔대요. 진짜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해도 될까요? 이걸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걸 물어보면서 점을 치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무당이랑 어느 정도 좀 친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무당분이 그 누나분한테 우리 당집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네가 우리 당집에서 일하면 뭐가 좋아질 거고 뭐가 좋아질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누나분은 그 무당한테 홀릴 대로 홀린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그 누나가 하는 일도 없었고 해가지고 넙죽 그냥 그 무당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일을 하면서 손님 받고 막 그런 잡일을 막 하신 거예요. 근데 한 2개월 차쯤 되니까 한다는 말이 뭔가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점점 약해지더래요. 예. 원래 그 전까지는 막, 와, 정말 용하다. 이런 무당은 전국에 없다. 막 이런 소리를 듣던 무당인데 자기가 일을 하고 한 2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막 손님들이 아씨,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발길도 점점 막 끊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거를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지켜보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되게 용하신 분인데 왜 그러실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차에 그 무당분이 잠깐 내가 신발이 떨어져서 그런지 요즘 뭐가 잘 안 보인다. 기도를 하러 좀 갔다 오겠다. 하면서 이제 며칠 자리를 비우셨대요. 이렇게 며칠 자리를 비우고 나서 그 무당분이 돌아오셨는데 뭔가 표정이 되게 안 좋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 누나분한테 내가 시킬 게 하나 있는데 돈은 줄 테니까 아기 침대 하나를 사오라고 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누나는 뭐 딱히 뭐 의심도 안 하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아기 침대를 적당한 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무당집으로 주문을 딱 했대요. 그리고 나서 무당분한테 이거 이렇게 주문했다, 얼마 나왔다를 얘기를 하고 그게 배송이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래갖고 그냥 배송 오기 기다렸다가 어느 날 배송이 딱 와가지고 아기 침대를 받았는데 아기 침대를 받자마자 무당분이 그 누나분한테 시킨 게 애를 돌보는 걸 시키는 거래요. 아무것도 없는 침대에서. 엄마. 아기 침대가 오고 나서 무당분이 자리를 비우시더래요. 몇 시간. 그러더니만 분유랑 막 그런 아기 용품들 있잖아요. 기저귀 막 이런 걸 막 사와갖고 구석에 딱 놓더니만 그 누나를 불러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분유는 몇 시간에 한 번씩 타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버려라. 기저귀도 몇 시간에 한 번씩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버려라. 이런 약간 꼭 정말 애를 돌보는 듯한 그런 거를 그 누나한테 막 시키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 누나는 아 이게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물어봤대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이번에 기도를 하러 갔다가 새 동자가 들어왔는데 그 동자가 너무 어려갖고 아직 애기라고 그래갖고 애기처럼 대해주면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 뭐 그럴 수 있겠다. 어차피 무당의 세계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순진하게 믿으신 누님분이 정말로 거의 한 3개월간을 젖병 치우고 기저귀 치우고 막 그러면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을 그만두기 한 3, 4주 전쯤부터 이상현상이 생기더래요. 무슨 이상현상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진짜 그 응애응애하는 정말 그 갓난아기들이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무당한테 말을 했대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무당이 자기한테 동자가 자기를 잘 돌봐주니까 너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 걱정할 거 없는 거라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래요. 그래갖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데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예. 그러다가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가 보이더래요. 정말 갓난아기가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게 보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막 희끗희끗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만 왜 애가 있지? 한 다음에 다시 보면 없고 그냥 지나가다 곁눈질로 봤는데 애가 누워있고 막 그런 식으로 보더래요. 그분 생각은 그때까지도 저게 동자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갖고 나도 이제 무속의 생활에 어느 정도 좀 발을 들여놨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계속 겪고 있는 과정에 어쨌든 그분도 퇴근하셔서 집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집을 딱 갔는데 집을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웬 할머니가 그 누님을 딱 보면서 한다는 말이 어이구 애기 몇 개월 됐어요 이러더래요. 예.
근데 그 누님은 결혼하신 분도 아니고 애를 낳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싹 아래쪽을 훑어봤더니만 진짜 그냥 허공에다가 애를 안고 있는 듯한 행세를 하고 걷고 있더래요, 자기가. 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정말 애가 안겨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 너무 놀라고 할머니한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뛰어가서 집을 들어갔대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날 너무 이상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잠을 잤는데 태몽 비스무리한 걸 꿨대요. 무슨 꿈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뭔가 어떤 사람한테 되게 큰 상자를 받는 꿈을 꿨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건 태몽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잠에서 깨가지고 그 꿈을 계속 되뇌이고 하는데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태몽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출근을 하신 거죠. 출근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물어볼 사람이 누구밖에 더 있겠어요. 일하고 있는 무당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무당한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되게 큰 상자를 주는 꿈을 꿨는데 이게 되게 태몽 같다.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갑자기 박수를 막 치면서 드디어 네가 그 꿈을 꿨다고 이제 됐다고 하면서 아기 침대를 집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의심이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찝찝하고 그래갖고 침대를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집도 원룸 살았다고 하시니까. 네. 집도 좁고 그래갖고 적어 놓으면은 내 생활 공간이 없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분이 인상을 쓰시더니만 그러면은 젖병이라도 갖고 가라고. 그 정도야 뭐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 젖병을 챙겨갖고 그날 집에 퇴근을 했대요. 예. 퇴근을 했는데 밤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꼭 목류병에 걸린 사람처럼 기억이 흐릿한데 자기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분유를 타가지고 애한테 먹이는 그런 행동을 막 하는 희미한 기억이 남아있더래요. 한 3일간 그 짓거리를 하니까 뭐 그냥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하면 되게 찝찝하다가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날도 이제 퇴근을 하고 집을 가고 있는데 그때 그 골목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기한테 애기 몇 개월이에요? 라고 물었던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인상 깊은 사건이다 보니까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에 나 있었대요. 예. 그래갖고 그때 그 할머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애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오.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대요.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애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그렇게 꽉 조여매고 업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예. 하면서 자기 아래를 딱 봤더니만 애기 포대기를 차고 있더래요. 예. 근데 기억이 없더래요. 자기가 포대기를 찬 기억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서 놀라갖고 막 미친 듯이 뛰어서 집에 갔더니만 그때까지도 포대기를 차고 있어갖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막 자기 쇼핑몰 했던 그런 내역을 막 보는데 자기가 애기 포대기, 분유 막 이런 걸 주문한 주문 내역이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고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는 새. 예. 아니다 싶어갖고 애기 관련 용품을 집에서 싹 다 찾아갖고 그날 새벽에 그냥 무당집에 던져놓고 도망을 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날 그렇게 무당집에 물건을 버리고 그날 당일날은 좀 괜찮았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이 됐는데 진짜 서라운드로 양쪽 귀에서 애기가 미친 듯이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하루 종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시달리다가 집 밖으로 나가갖고 막 돌아도 다녀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3일간은 페인처럼 지냈대요, 본인이. 페인처럼 지내다가 이제 밖을 나갔다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할머니는 자신에 대해서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2번이나 그런 현상을 말해줬으니까. 그래갖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울면서 붙들고 막 말을 걸었대요. 예. 저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남한테인데
그 남한테조차 이제 매달릴 만큼 이미 극한의 상황에 몰리신 거예요, 그분은.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막 잡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혀를 차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애기는 어디다 두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냐고. 예. 그래갖고 나는 애가 없다.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애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더니만 그런 애 산 사람이 아니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러니까 너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산 사람이 아니야. 귀신 애기를 데리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너 세탄이 키우냐 이러더래요. 예. 근데 세탄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누나는. 저희들이야 뭐 익숙하신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뭔데요 이러니까 혀를 또 차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유 알아서 좋을 거 없는 거라고. 와 근데 이거는 조금 좀 심한 것 같은데 주변에 아는 무당이나 있냐 이렇게 예. 물어봤대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는 무당은 있잖아요. 자기가 일을 했던 그 무당.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커피나 음료 좀 대접할 테니까 제 얘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카페를 들어갔대요. 예. 카페를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할머니한테 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듣더니만 하신다는 말씀이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애를 갖고 세탄이를 만든 거라고. 오, 예.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이제 산 사람으로 세탄이를 만들면은 좀 문제가 될 법한 행동들이잖아요, 솔직히. 미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미친 행동이다 보니까 죽은 영가를 데리고 세탄이로 키우고 있는 거라고. 예.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보인다고, 자기 눈에는.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네 애 이러더래요. 예. 그게 뭔 소리예요? 이러니까 너 앞으로 태어날 네 애. 오. 걔한테 씌이는 거라고. 예. 네가 지금까지 키웠던 영가인 그 애를. 무당이 노리는 게 그건 거라고. 순간적으로 막 소름이 돋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진짜 입이 다 막히더래요. 그냥 생각도 예.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할머니가 조용히 있더니만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무당은 아니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 옛날에 그냥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셨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되게 많이 아는 사람 중 하나인데 내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무당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거나 정말 괜찮은 무당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누님이 처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싫더래요. 왜냐면 6개월간 잠수를 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인터넷이고 뭐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유명한 무당들은 다 찾아다녔대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한다는 말이 못 해준다고. 아, 이거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런 말만 듣다 안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지인으로 알고 있는 무당이 있는지 이제 찾기 시작을 하면서 제 후배 친구랑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친구도 사연을 듣고 나니까 좀 심각하네 하면서 또 그 친구도 이제 주변을 찾다가 제 후배한테 연락이 된 거죠. 그렇게 사연을 다 들었어요. 그 친구분한테.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사태가 심각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 누나 연락되냐 이러니까 연락이 된대요. 예. 지금도 연락되냐 이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이제 카톡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났나? 연락이 됐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러니까 디스코드로 부르라고 초대코드 넘기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예. 음성방에. 이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했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건 어렵진 않다. 근데 건너들은 이야기니까 제대로 사연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중간에 저 잠깐만요 하면서 딱 마이크를 끄시는 거예요. 예. 뭐지 하면서 이제 한 10분 15분 기다렸죠. 급하게 전화가 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10분 15분 기다리니까 그분이 다시 마이크를 딱 키시더니만 하신다는 말씀이 아세요? 그 목소리에서조차 사람이 풀렸다라는 느낌이 나는 목소리? 오, 예. 그런 목소리로 우리 애 밥 줄 시간이라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거 갈 때까지 갔다. 오.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더 이상 이 사연을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듣기에는 이미 이분은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세 명한테 잠깐 대화 좀 하고 있어라. 나 감독님이랑 전화 좀 하고 오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음성 채팅방을 나가갖고 감독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사연을 쭉 얘기를 했죠. 이러한 일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한 누나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조용히 듣더니만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고. 예. 왜 간단해요? 이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야 지금 제사상이 아기 침대잖아. 지금 신당이 아기 침대잖아. 그럼 신당 부셔버리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신당 부셔버리면 끝나잖아요, 사실. 불태워버려야지. 예. 네, 불태워버려야죠. 그래갖고, 그러네요. 일단 알았어요. 한 달 해볼게요. 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딱 끊고, 감독님한테 카톡을 남겼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감독님 선에서 좀 알고 있는 무당들한테 한번 좀 물어는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음성방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음성방이 난리인 거예요. 예. 그 누나의 직접적인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누나 진짜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러고 있고 제 후배놈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에 껴들지도 못하고 소리만 듣고 있는데 그 누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장가를.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그 생기 없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처음부터까지 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 예. 노래가 딱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 애 잤으니까 나도 이제 잘게 들어갈게 잘 있어 한 다음에 딱 나가요. 나가면 안 되는데 싶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단 그 친구한테 다시 얘기했죠. 가서 빨리 불러오라고 연락해보라고 개인 번호 있을 거 아니냐 전화해보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너 혹시 집 알아? 그러니까 집은 모른대요. 그러면 일단 연락 남겨놓고 연락 오면은 바로 연락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나가고 이제 후배랑 저랑만 남았어요. 이제 후배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직접적으로 전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걔 연락처를 모르니까 네가 전해라. 내가 방금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있고 감독님은 이제 무당을 어떻게든 알아보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그 친구한테 좀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음성방을 나왔죠. 다음날 그 후배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형 그 친구가 할 말 있다는데 지금 시간 돼요 라고 하길래 쉬는 날이었으니까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얘기는 다 들었다. 그래갖고 그 누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누나가 무당집을 찾아갈 건데 예. 혼자 가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지역구가 가까우면 경기도권 내면은 솔직히 뭐 가는데 부담도 없잖아요. 차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지역구가 어디냐 이러니까 대구래요. 뭐네. 근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미안한데 내가 나는 못 갈 것 같다. 너무 멀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아기 침대 해머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찍어버리라고 그냥 부셔버리고 오면 될 거라고. 그리고 일단은 바로 가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감독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보겠다. 감독님이 무당이랑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녀오세요 이러길래 이제 감독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죠. 감독님한테 전화를 거니까 감독님 하신다는 말씀은 무당들한테 물어봤대요. 맞대요. 신당만 부시면 된대요. 그게 아기 침대일 거니까 아기 침대만 부셔버리면 된대요. 알았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음성방 들어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 개인용 연락처 알려주면서 출발할 때 연락하고 도착할 때 연락하고 끝나면 연락해라.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기다렸죠.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할 일 하면서 기다리는데 출발할게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한 1시간 반쯤 지나고 도착했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당을 부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연락이 30분간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오래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들어가가지고 부시고 나면 10분이면 될 텐데. 보내기 전에 제가 대놓고 그랬거든요. 아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개인, 그냥 재물손괴죄밖에 안 된다, 어차피. 예. 재물손괴죄니까 벌금 내고
그냥 전과 그렇게 막 생겨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누나가 직접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누나 보고 직접 부시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미리. 네네. 근데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찰한테 잡혔나 이러고 나서 한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끝났습니다라고. 예. 그래갖고 전화 걸어라. 어떻게든지 사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걸어서 받았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보다 어리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 형님 지금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막 막는 거를 제치고 부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부셨으면 됐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러니까 누나가 쓰러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쓰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아무래도 이미 몸에 그렇게 실내대로 실린 상태니까 신당 부서지면 뭐 그거에 대한 여파가 있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병원 갔다 온 거냐 이러니까 아니요, 그 무당집을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쓰러져가지고 하는 행동이 울더래요. 근데 우는 소리가 애울음 소리더래요. 오.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그 누나를 이제 막 부축을 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일했던 무당집의 무당이 당장 놓으라고, 내가 키운 애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막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뿌리치고 나와서 그냥 근처에 있는 깃발 휘날리는 무당집을 찾아서 들어갔대요. 예. 어떻게든 간에 찾아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니까 다른 무당이 이렇게 보더니만 야 이건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간단한 의식 같은 걸 해주더래요. 예. 그게 1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본인 말이. 오, 오래 걸렸다. 예.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이거 끝난 거 아니니까 진짜 좀 더 높으신 신을 모시는 분하고 얘기를 직접 해봐라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더래요, 자기를. 그렇게 조치가 끝나니까 그 누나가 정신을 좀 차려갖고 한다는 말이 우리 애가 어딨어였대요. 예. 우리 애 어딨어 막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더래요. 그래갖고 신당을 부셔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일단 집에 가가지고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자. 잠깐 그러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틀 후에 그 친구한테 변하는 게 없어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무당을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그리고 감독님이 연계 해가지고 무당이랑 구판을 8월 30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네. 준비하실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젖병 있잖아요. 아까 좀 네. 매개체가 되는, 그것도 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세대하게 부실 시간은 없었겠죠. 어차피 신당 자체는 부셨으니까 이제 뒷일은 무당이 해주겠거니 하면서 저는 일단 손 놓은 상태죠. 이제 뒤에서 이제 결과만 지켜보려고요, 저는. 여기까지지. 지금 아스라님이 도와주실 수 네, 있는 부분은 그렇죠. 딱 여기까지지. 저는 연계 다 해줬고 나름대로 고민 상담 같이 해줬으니까 충분히 음. 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8월 30일 날 이제 구판을 버리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후속 이야기는 그 후에 해드릴게요, 제가. 이건 저도 결말이 없는 이야기여갖고 현재 진행형인지라.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지금 2021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와, 소름 돋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얘기 같은 경우에 저도 뜬금없이 겪은 일이어가지고 왜 제가 저번 주 참여 때 되게 막 말이 낮게 깔리고 되게 피곤한 목소리로 참여를 했을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그거거든요. 한창 이제 감독님이랑 걔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대화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피곤한 거예요. 아, 피곤하지.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또 세탄이가 웬 말입니까? 아이고요. 네, 그쵸. 이러다 또 세운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이고, 그것까지 나오면은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일단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어떤 소식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이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이야기. 네, 지켜봐야죠. 일단 8월 30일까지는 일단 지켜봐야죠. 뭐 중간에 일이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후에도 일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더 이상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켜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또 재밌게 소름 돋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항상 이 귀신에 관련된 아니면 이런 뭔가 무속 쪽 이런 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귀신 이야기나 공포 이야기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또 무당 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귀신을 부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충격적인 일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